네, 오늘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장을 준비하는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3%대 밀려서요. 오늘도 그 여파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3% 안팎의 이 개파락으로 출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2.56% 밀리면서 2417.57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63포인트 바로 내주면서 앞서서 3거래일 수목금 반등했었잖아요. 그때 오른 부분들을 다 합하니까 약 45포인트 정도 됩니다. 3거래일 오른 것 다 반납하고 그 이상으로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 이동평균선들도 단숨에 좀 많이 내줄 것 같은데 5일선, 20일선 단번에 이탈 예상되고요. 60일선도 바로 내주네요. 이평선 3개 모두 다 이탈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2.5% 정도의 낙폭, 2416포인트. 지난주 후반에 조금 더 낙폭을 만회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셨던 분들께 실망스러운 그런 오늘 출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그 타격이 더 올 것 같네요. 3%대 낙폭 나옵니다. 3.39%, 포인트로는 27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 흐름 집계되면서 775.22포인트, 지난주 어렵사리 800선 위로 올라섰는데 800이 이제는 확실히 좀 저항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인가요? 800선 단번에 이탈을 하고 770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75포인트면은 역시 5일선, 60일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 달 들어서 기록했던 직전 저점도 이탈 예상되고 있습니다. 770선 중반대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미증시에서 S&P 500 종목 가운데서 딱 5종목밖에 못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파란불 일색인 가운데 현재는 2,600개 정도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은 170개 가량으로 소수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개별 모멘텀 있는 몇몇 종목군들만 좀 살아있는데 장 마치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 유상증자 공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삼자 배정은 투자 유치로 해석되면서 급등, 또 주주 배정은 급락, 이렇게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리스티지 바이올로직스 이 종목이 삼자 배정 유중입니다. 15%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강한 움직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된 암초입니다. 그런데 그 암초가 생각보다 좀 크죠. 게다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이 암초가 생각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도 이 파월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증시도 좀 어려울 거다. 게다가 한동안은 좀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뭔가 좀 기대해 봄직한 일정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일정도 소강 국면입니다. 이렇다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안팎의 하락으로 동시효과 구간과 비슷한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2.5% 정도 하락합니다. 2418.24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상황이고요. 주 이동평균선,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모두 이탈이 됐습니다. 월 저점 다시 쓰네요. 네, 8월 들어서 저점이 이렇게 월말에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8월 들어서의 저점도 오늘장 새로 쓰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월 달에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7월에 반등해가지고요. 이번 달 기대하셨던 분들께 마감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지난 금요일에도 밀렸었죠.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이 3.27%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6.62포인트 기록한
상승하고 있고요. 25포인트 단번에 내준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월저점입니다. 이달 들어서 저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 60일선, 주 이동평균선 이탈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자분들께 약간은 좀 설레게 만드는 부분이 수급이거든요. 장 초반이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삽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도 나란히 삽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금액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외국인 200억 순매수고요. 기관 쪽에서는 17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의 매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81억 원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3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100억 팔고요. 기관이 37억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현재 외국인은 그래도 좀 사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은 현선물 나란히 쌍끌이 매도입니다. 이번엔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다 매수 우위네요. 비차익 거래 활용한 매수가 좀 많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400억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9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양시장 나란히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3% 안팎으로 크게 밀리는 가운데서 업종별로도 상승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 업종 하락이 많네요. 전 업종 하락하는 가운데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장 운수 창고가 안 좋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섹터 운수 창고로 3%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공 섹터가 크게 밀리네요. 네, 오늘 항공주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살아나나 싶었던 해운 섹터까지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섬유유복과 의료정밀 서비스,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의약품 순으로 어떤 한 섹터가 온전히 된설을 맞는 게 아니라 고르게 3% 안팎으로 하락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섹터도 보시죠. 오늘 장에서 그나마 낙폭이 덜한 쪽이 보험이나 통신, 전기, 가스, 확실히 방어적인 성격과 유틸리티 쪽이 좀 덜 밀리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낙폭이 1% 안팎으로 꽤 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밀리고요. 낙폭은 3% 안팎으로 역시나 다소 깊게 형성돼 있습니다. 덜 밀리는 종목을 거의 찾을 수가 없네요. 바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밀리고 있고요. 낙폭이 고르게 3%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72개밖에 안 됩니다. 동시가구간대는 170개 정도, 그 정도 예상됐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2개 종목만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은 2,316개 종목으로 2,000개 훌쩍 넘는 종목군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어려운 출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1원 급등 출발했습니다. 11원 급등 출발, 11원 2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42원 50전의 출발선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장중 기준으로 직전 고점이 1346원 60전입니다. 다시금 13년 만에 최고치를 좀 쓰게 될지 원달러 환율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 수치표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오늘 장은 어렵습니다. 시장 전반도 좋고요. 구석구석 좀 두 분이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오늘은 다들 시장 하락이라서 사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10분의 승부사인데 이제 승부를 볼 종목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우주항공 쪽이 오늘 폴란드 그 계약건이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폴란드하고 하나 디펜스가 이제 폴란드하고 3조 규모 K9 자주포 수출 실행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하나 에어로 시스템에서 현대 로템 쪽에서도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도 4조 4,992억 원, K2전자 이제 공급 규모 나오면서 두 종목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꺾이려면 상당 기간 또 이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기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방산주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기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들고 계실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신규 접근은요 오늘 같은 날 올라가니까 뭐 더 가겠다고 이렇게 또 이제 수출됐으니까 가겠다 그러면 신규 접근을 하시기에는 잘못하면 또 이제 오후장에 바로 또 재료 노출로 매물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고 계셔 보시되 단지 올라갈 때마다 여전히 비중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확실히 좋네요. 이쪽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가스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뭐 대형주라 그래서인지 지금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지금 GSE 같은 경우는 상승입니다. 한 2.5% 상승하고 있고 대성에너지는 지금 보았고 강보합으로 좀 돌아섰나요? 아까도 이제 뭐 도시가스 요금 오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로는 조금 대형주, 그러니까 개별주 개별주하고 서로 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는 뭐 프로그램 쪽으로도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원유 관련주도 좀 보면은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보합인데 뭐 선방하고 있습니다. 0.5% 정도만 빠지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역시 약보합권, 흥구석유 는 소폭 빠지고 있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소폭 빠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시 원자재 가격, 가스나 그냥 원유 관련주 쪽으로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좀 빠졌을 때 사는 거는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가스 관련주는 대응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정도의 상승은 지금 GSE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상대적 강세 띄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조선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미포조선 요즘 시세를 이끌던 지금 한 1%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 코스피가 지금 2.5% 빠지고 코스닥이 3.2% 빠지는데 1% 정도 빠진다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양봉을 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견조하다 봐야 되겠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타고 올라왔고, 그 모멘텀이 하반기 내내 유효할 걸로 지금 보이죠.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턴어라운드,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 또 수주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런 기대감들, 피팅주들도 보면 성광밴드도 1.5% 빠지고, 태양도 0.8% 빠지는데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합니다. 다 양봉이고요. 본행 쪽이 조금 낙폭이 좀 2%대니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들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장 조정이 좀 들어올 때, 이제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만 5천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조선주들 접근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흔들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 들고 계시면서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 조금씩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일단은 조금씩 챙기고 가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님. 네, 역시 반도체주 좀 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주들도 다 빠지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얼마만큼 좀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장 지수에 같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한 2.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덜 빠지는 거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고 오른 것도 좀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슈나 모멘텀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없어 보여가지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전저점이면 55,000, 삼성전자 기준으로 55,700원인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56,000원 정도, 55,700원 저번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분할 매수는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56,000원에서 57,000원대에서 일부 소폭 담아보고, 그 다음에 55,700원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거기서 추가로 담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담을지는 좀 보고,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어렵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 소개를 해주시네요.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쪽도 다 빠지고 있죠. 2차전 쪽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이 지금 21선에 딱 걸쳐 있는데, 안 깨진다 자신할 수 없죠. 일단은 깨진다라고 일단은 봐두는 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이제 좋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좀 크죠. 둘 다 3% 지금 2.7% 지금 빠져 있는데 아까 3%까지 빠졌었는데 양봉은 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21선, 61선에 딱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지 여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그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에코프로비엠이 요번에 106,000원 단을 만약에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10만원 단까지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은 요번에 좀 모아갈 수 있는 이제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121선을 깼기 때문에 다시 121선을 타고 23만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부터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그리고 하반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장 빠지니까 같이 좀 이제 빠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력한 종목들 있습니다. 장비 쪽에도 PNT 같은 종목들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 이렇게 좀 2차전지 쪽에는 지금 접근을 하시려면은 뭔가 좀 아모그린텍이 참 오늘 참 저기 나왔었죠. 이제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지금 시세가 좋은데, 어쨌든 유력한 이런 종목들로 해서 2차전지 쪽에는 너무 작은 종목들 말고요, 시총이 좀 있는 종목들로 해서 이번 구간에 모아가기를 하신다면은 시장 반등 때 분명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모아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10분이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 종목군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두 분의 시각으로 또 특징적인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방산, 조선 그리고 전기차 섹터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는 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쪽 들여다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멀리 널찍하게 좀 보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그려보면서 두 분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최원주 전문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시초가의 좀 낙폭은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60포인트 이상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 좀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큰 폭의 매도 규모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170억 정도 코스피에서 사고 코스닥 5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코스피는 매수 규모가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줄어들고 있고, 개인은 오전에 시초가에 좀 팔아놨다가 다시 조금 사들이는 모습.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 쪽으로 조금 규모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 설사 여기서 좀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하면서 끝나더라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 외국인들은 많이 사놨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망이 좀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일단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는 좀 올려놓은 다음에 좀 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조금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저가 매수는 급하지가 않다. 설사 지금 오늘 2,500 돌려놓고 2,500을 다시 설사 테스트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에 동참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아쉬울 것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후에 또 시장도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급하게 잡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출발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저는 9월 장세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일단은 한 달 FMC 때까지는 계속 약세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4천선을 한번 디딜 것 같고요. 4천선 디리고 나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코스피도 2,400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거예요. 다시 또 이제 현금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추석,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석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더 안 좋을 수가 있고요. CPI는 7월달 CPI가 이제 하락을 했지만 8월 CPI는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투심이 더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두면서 반등 시에는 좀 이제 현금화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9월도 FOMC 일단은 있기 전까지는 약한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 보수적인 시각의 전망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시장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은 원자재 쪽 강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지금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은 제2금융권이나 이쪽 저축은행 쪽, 이쪽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의 종목군들은 몇몇 유증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신재생 쪽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고려신현정보,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원치 전문가님, 이 채권 추심 관련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물론 채권 출심을 하는 측에서는 뭐 워낙 싼 가격에 사오니까 뭐 조금만 회수가 되더라도 남는데, 만약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거 회수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채권 출심이 그렇게 예전처럼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지금 역시 뭐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동원을 해가지고 매기가 좀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뭐 단기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이 희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리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쪽이 네오위즈 그룹주들입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이제는 조금은 좀 생소하지는 않으실 텐데 지난주 후반에 게임스컴에서 상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이 부문에 좀 더 노미네이트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상을 휩쓸었네요. 아시아 한국이죠. 한국 게임사 최초로 여기에서 상관왕을 차지하면서 네오위즈 오늘장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8% 정도 오르면서요. 37,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38,000원 설정이 되어 있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다 잘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오위즈 그룹주들만 잘 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밀립니다. 뭐 드래곤플라이나 액션스퀘어, 뭐 위메이드맥스라든지 쪽 다 밀려 내려가고요. 그리고 뭐 네오위즈 게임즈, 넷마블, 대체로는 크래프톤까지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이 게임스컴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네오위즈는 1차 목표가 도달해서 2차 목표가가 39,000원인데 이런 기세라면은 금방 39,000원 갈 것 같습니다. 게임즈 힙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피해 거짓이 그러니까 게임 장르들 중에서는 이제 다크소울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장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콘솔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11월 달에 또 이제 게임 관련 지금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요번에 이제 발표된 거는 뭐냐면은 트레일러 영상하고 게임 소개를 했고요. 출시 일정이 이제 11월 달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매물대에 좀 왔어요. 39,000원 드렸던 이유는 거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해놓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6,000원, 35,000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신규 다시 또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장세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챙기고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방산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방산 섹터가 시장 대비로는 좀 살아남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현대로템이나 이쪽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현대로템도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선두주자는 아니지만은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은 연속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 9거래일이네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9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이 됩니다. 108,00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썼고요. LIG 넥스원 이제 상장 초반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도 강하지는 않지만 오늘같이 빨간 종목이 드문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가운데 하나 방산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방산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3조 원가의 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장 초반에 강했는데 지금 매기는 LIG 넥스원 쪽으로 더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약세로 출발했지만은 지금 다시 강세로 돌려놓는 모습.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계약 소식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들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무기 워낙 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아가지고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종과 함께 역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몇 안 되는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하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전히 꺾일 때까지 좀 홀딩 해볼 수 있지만은 신규 매수는 여전히 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한데 상승했다고 해서 뭐 내일까지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언제든지 뭐 바로 뭐 급락으로 좀 돌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매수하실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굳이 여태까지 매수 안 했던 거 지금 매수한다는 것도 조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같이 신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역시 뭐 다른 쪽에 좀 빠지고 있는 쪽에 조금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업종 크게 조정받으면 사도 되지만은 역시 뭐 조금 신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이 환경에서 촉발됐다라는 의견들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중국은 요즘에 가뭄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이제 뭐 비를 뿌리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양쯔강이 메말랐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풍력 쪽에서는 태웅이 가장 강합니다. 이 종목은 사실 풍력으로도 묶이지만 원전으로도 묶여가지고요. 정적 VI가 좀 전에 발동이 됐네요. 이 종목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동국 SNC라든지 이쪽이 밀려 내려가도 많이는 안 내려갑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종목분들도 함께 좀 묶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풍력 쪽보다는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낫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OCI 0.4%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좀 이제 강하죠. 오늘 같은 날에도 뭐 CS 윈드 보면은 상승권이고, 이제 버티는 힘, 뭐 태용 같은 종목은 이제 또 끌어올리기가 돼 있고, 유니슨도 보니까 뭐 양봉을 또 길게 뭐 올라오고 있고, 태양광 쪽에도 이제 하나솔루션 보면은 뭐 신고가를 낼 분위기이고, OCI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 정말 살 종목이 없다.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여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좀 리스크가 좀 이제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분명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거는 맞지만은 이제 시장이 가령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뭐 아무리 강한 종목들도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뭐 한 5일선 정도 잡고 뭐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이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셨다가
시장 흔들림 때문에 같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제 또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날 강한 종목, 강한 섹터가 분명히 강한 섹터인 거는 맞지만 그 강한 섹터들이 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다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충분히 받는다면은 기간 조정이든 또는 뭐 가격 조정이든 조금 더 보신 이후의 타이밍을 매수하시려면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규 접근도 일단은 조금은 좀 보류하자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이 조금씩 좀 세를 확장해 나면서 자신들만의 그런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와도 많이 안 밀립니다. 성일아이힐텍이 오늘 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양봉을 만들면서 낙폭을 만회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6% 정도까지 개파락 출발했지만 낙폭 모두 다 메꾸고 지금 보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세비캠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보호해서 풀렸고요. 그리고 다음 달 4일쯤에 이 락업 풀리는 물량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고치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폐배터리 쪽이 꾸준히 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게는 보고 있는데 오늘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 신규주만 조금 강하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세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오늘 뭐 3%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MPC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유일에너테크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신규주들 위주로 조금 매기가 그나마 좀 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 저는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 역시 신규 접근하실 때는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같이 바라보고 매수에 들어가야지. 뭐 이것만 지금 강하다고 해서 지금 쫓아가면 오늘 지금 오전장에는 지금 양봉 나오는 것처럼 보고 지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오후장 되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어려운데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좀 해주셔서 그래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장 마치고 나서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망설이시는 분들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정확히 예견된 반등과 꼭지, 지금부터 필요한 것들, 이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하려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지실 텐데 참고할 만한 많은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